초등학교 때만큼은 사교육 없이 그리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가 확신과 용기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연도 처음이고 근데 라이브 강연 처음이라 지금 너무 떨리는데 들어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뭔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수능이 막 쉬워진다. 그래서 막 이렇게 문제가 되고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오신 어머니들 이제 주로 초등 자녀 두신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수능이 쉬워지든 어려워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 방향, 그러니까 목표 이거를 좀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있으려면은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 방향, 목표 이게 뭐냐면 질문하는 아이. 그러니까 지금 챗 GPT하고 뭐 AI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챗 GPT는 정말 그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엄청 많이 알고 있어서 진짜 그 인정받는 그런 인재가 되는 시대는 약간 지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질문을 잘 할까? 이거를 잘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자녀 교육의 핵심 방향이랑 목표가 완전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면은 사실 정말 예전에 뭐 소크라테스 옛날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시대에도 분명히 인재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중요한 건 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공교육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100%? 사실 우리가 좀 그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90% 이상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사교육 그걸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약간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교육에서 일도 이제 10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일단 사실 학원 같은 경우 사교육은 사실은 교육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업의 비중이 커요. 교육 사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를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거에 그렇게 중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교육에 맡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서 해야 돼요.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되게 막연하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도구는 책입니다, 책. 책이 도구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대화. 그러니까 책과 대화. 이게 정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최고. 책과 대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어떻게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포인트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도성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막 그걸 어떻게 우리 애는 영원히 안 할 것 같아요. 영원히 공부하고 싶다라든가 뭔가를 이제 집중해서 뭔가 잘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주도적인 생각이 영원히 안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진짜 제가 아들이 이제 한량 아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욕심도 없고 학습력도 좀 느리고 이렇게 막 자기가 뭔가 잘하고 싶은 게 그냥 학습 이외의 모든 것에 있어서 딱히 잘하고 싶은 게 없고 되게 자족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진짜 그냥 마냥 기다려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저도 했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4학년쯤 되면은 애들이 알아요. 학교에서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뭐든 이렇게 뭐 축구를 잘하든 뭔가 잘하는 아이들이 약간 인정받는 그 분위기
그거를 애들이 이제 알아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분명히 늦어도 4학년, 5학년에는 아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자율성이에요. 주도성과 자율성은 그러니까 생명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성과 주도성이 없이 뭔가를 배우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되는 말이 바로 주입식이잖아요. 주입식 교육은 당장 바로 눈앞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적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진정으로 그 학습하는 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고 또 당연히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면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몰입으로 들어갈 때에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느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독서를 하든 제가 이제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 재미를 느끼면은 몰입으로 들어가거든요. 몰입의 즐거움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시키지 않아도 많이 열심히 하게 되고 많이 하면 누구나 다 잘하게 돼요. 아이가 저학년이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습관, 루틴화 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이에요, 학생.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주도성과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같이 시스템, 루틴화, 습관 이거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근데 이거를 갖다 너무 많이 시키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화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할 필요가 진짜 없어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마치고 와서 흘려듣기, 영어 영상 보면서 쉬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제 한글책 읽는 거. 이것도 아이가 하기 힘들어하면은 엄마가 읽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글책 좀 읽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영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루틴 있잖아요. 순서를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게. 그리고 마음껏 놀 수 있게. 이거를 루틴화를 시켜주면은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방임하라는 거는 진짜 아니에요. 이 시스템, 루틴화, 그러니까 습관, 학습, 독서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게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부감이 없고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도성, 자율성, 시스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베이스인데 기본 학습 능력이 돼야지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서 사실은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은 사실 중학교 가서 여러분 진짜 사교육 없이 하라는 건 제가 초등교육 그러니까 초등까지는 정말 사교육 없이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중학교 가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엄마 나 학원 보내줘. 나 수학 이런 부분이 필요해. 과외 선생님 좀 붙여줘. 그러면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 주도성, 자율성 그리고 습관도 됐어. 루틴화 초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됐는데 얘가 베이스가 없으면은 중학교 때 이제 실컷 마음 먹고 했는데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도성, 자율성, 루틴화로 잘 해도 자꾸 틀려. 그러니까 실력이 안 올라가면은 나는 안 되는 애구나. 이게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건데 근데 어쨌든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도성, 자율성, 시스템 이것만 해주면 베이스는 저절로 돼요.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만큼은 진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90% 정도의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만큼은 사교육 없이 그리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이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가 확신과 용기를 드릴게요.